안녕하세요, 한송대학교 학생 여러분. 제10대 인문예술대 학생의 인화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트랙 선택을 앞둔 1학년 학우들부터 취업을 앞둔 고학년 학우들까지 모두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시간, 바로 인화담입니다. 인화담을 진행하기 앞서 진행자 소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0대 인문예술대 학생의 기획국장 이유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사회의 데이터와 지식을 다루는 두 핵심 트랙,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의 이호신 교수님과 지식정보문화 트랙 박진호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문정보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의 이호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잘 모르는 학우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3년 9월부터 우리 한성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성대학교 오기 전에는 문화예술기관에서 그 예술과 관련되는 기록들 수집하고 또 온라인 서비스하고 이런 일에 종사하다가 왔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디지털 인문정보학이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트랙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은 원래 우리 한성대학교의 그 지식정보학부에서 이제 두 개의 트랙으로 쪼개진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디지털 시대의 그 지식과 정보가 이제 온라인 세상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식과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표현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할 건가 이런 기술적인 사항들과 더불어서 인문학 콘텐츠를 어떻게 잘 기획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 결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융합적인 트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기술 발전으로 유익한 정보와 동시에 가짜 정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평소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특히 또 이제 AI나 이런 것들로 그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고 또 그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그 가짜 정보의 문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이 가짜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나 뭐 역량들 같은 거 키우는 거에 어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그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를 판별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오랜 경험이나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교수님들도 이렇게 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래도 이제 그 이 정보가 그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온 건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작성한 사람은 그 해당 분야에 뭐 깊이 있는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책임 있는 위치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것들을 유통시키고 있는 매체나 이런 것들도 뭐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책임 있게 그 정보를 운영하는 곳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전공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들을 드려보겠습니다. 학부생 때 어떤 경험이나 활동을 하면 이 전공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학부생 때는 뭐 다양한 책을 좀 많이 읽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은 그 아무래도 기술과 또 그 결합이 되는 측면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블로그가 됐건 또 뭐 유튜브가 됐건 이런 것들 그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수업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컨텐츠들 구성하고 기획하는 프로젝트들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데 뭐 그런 프로젝트들 열심히 해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응용해보는 연습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AI 시대의 디지털 인문정보학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AI의 그 굉장히 그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의 한계 가운데 하나는 이가 이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LLM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알고리즘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답변을 하기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AI의 이제 그 발전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그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에서 주요하게 수업 중에 다루는 이제 LOD, 온톨로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방하고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훨씬 더 이제 똑똑해지게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하게 하는데 저희가 많은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을 전공한 학생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취업 사례가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교수님들이 내주는 프로젝트 열심히 했던 17학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17학번 선배가 이제 졸업하고도 이제 해당되는 분야 쪽으로 나가서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퍼블리싱하는 업체 이런 쪽에 이제 그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이제 우리 17학번 선배들이 또 17학번이 아마 우리 그 트랙제하고 처음이었던 학번들인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학원에 상당수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기록 관리학을 전공을 해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 대학 박물관, 기록관 이런 쪽에 취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여러 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학교가 대학 기록관이나 대학 박물관으로 이렇게 학생들 내보내는 전문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교수님의 유익한 정보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학우분들이 보내주신 두 가지 질문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보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게 좋아서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습니다. 전공을 살려 취업한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 선배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수업이 이제 그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프로젝트마다 열심히 참여를 해서 또 그 자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그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생회라든가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학우들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대체로 전공을 살리고 또 그 전공 쪽에 그 성공적으로 잘 취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직무에서도 디지털 인문정보학적 전공 역량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대학에서 전공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전부 다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나 이렇게 다 봐도 전공을 살리는 비율이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트랙에서 그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의 그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다룰 건가와 관련되는 리터러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꼭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련되는 이제 정보나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 온라인 상에서 이제 수집하고 또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그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 졸업생들이 조금 그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을 그 분류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그 적절한 어떤 메타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트랙이 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호신 교수님께 인하담의 공식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이란 뭐뭐를 담는 그릇이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이 어려워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 시대의 지식을 담는 그릇이 디지털 인문정보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인문정보학은 우리 시대의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여러 지식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또 사람들과 소통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라서요. 우리 시대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지식정보 문화 트랙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을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지식정보의 관리와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트랙이 궁금한데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트랙, 지식정보 문화 트랙에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지식정보 문화 트랙의 박진호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가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을 잘 모르는 학우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식정보문화 트랙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 박진호 교수입니다. 지식정보문화 트랙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학교로 보면 이제 우리 학문은 문헌정보학인 거고, 저도 문헌정보학을 전공해서 박사까지 마치고, 근데 이제 다른 교수님이라고 조금 다르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한성대학교가 7번째 직장이에요. 그래서 문헌정보학 전공하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다 가져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온 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식정보 문화 트랙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우리 학교가 지식정보문화 트랙 그리고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문적인 전공으로 보면 문헌정보학이에요. 문헌정보학,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두 개 트랙으로 나눠진 거고, 문헌정보학이 뭐 할까 하면은 보통은 이제 도서관만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고요.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뭐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같이 지식이나 정보 자원을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곳은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리키는 곳이 이제 우리 학문이라고 보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소개해 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컬렉트하고, 우리는 컬렉트하고, 그다음에 커넥트하고, 코-크리에이트 한다. 뭔가를 잘 모아서 그다음에 잘 연결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면 사람들이 그걸로 무언가 창의적인 걸 만들게 되죠.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이 좀 길죠?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면 공간을 운영하는 경영도 필요하고요. 사람을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이용자 서비스들도 대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지식이나 정보나 데이터를 잘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총괄적인 거를 다루는 학문이 지식정보문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메모나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냥 막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의도도 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참 불행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파악한 의도는 뭐 대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잘 기록할까, 이제 요게 관점인 것 같은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제가 답변을 하자면은, 불행하게도 가급적이면 연결될 수 있는 곳에, 뭐 웹이나 인터넷이 연결돼서 내가 모바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언제든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적어놓고 기억하는 게 이제 가장 좋겠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를 얻거나 뭔가를 하고 싶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메모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면 그냥 메모지에 뭐 적을 시간에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를 적어야겠다 하면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말고 내 눈에 뭔가가 지워지는 게 보이는 간단한 거, 투두 리스트라고도 하는데, 거기 너무 큰 걸 적지 말고 1분이나 5분 안에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적고 지워가는 거, 거기에서 사람들이 쾌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 메모 습관도 사회에 나가서 내지는 뭔가 공부하고 얻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학부생 때 어떤 경험이나 활동이 이 전공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도 저는 좀 다른 대답을 하고 싶어요.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 이미 인터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경험으로 보면 나도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지만 뭐 하는 학과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나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 직업이 될 정도로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 분야의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남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부 때 대학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이 좋아서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사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학이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의무교육처럼 돼 있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들어와서 내가 전공이 있든 없든 힘들 거예요. 헤맬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20살 때 그 고민 안 하면 60대 힘들어져요. 60대 그 고민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전공이나 뭐 어떤 경험을 하고 활동을 하고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수나 노인들 너무 믿지 마요. 어른들 너무 믿지 말고 주변에서 나랑 같이 고민했던 사람, 그리고 나보다 1, 2년 먼저 고민해서 나간 선후배들하고 술 한잔 더 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 경험이 여러분 평생에 내지는 뭐 직업을 갖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때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 만나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AI 시대의 지식정보 문화 분야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무섭죠. AI 하니까. 그리고 직업이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AI 관련된 것 때문에 모 잡지사에 한 12회 정도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원고를 지난주가 냈는데 마지막 원고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어느 날 로봇이 버스에 탑승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지식정보 문화 트랙이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 물론 나는 AI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데 기술만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버스에 로봇이 탔다라는 거는 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약속, 합의, 법령 등이 정해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버스와 승객 모두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란다. 기계가 로봇이라는 사람의 형태를 갖고 버스에 탑승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편리함도 있고 운전기사가 갖는 공포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로봇이나 AI는 도구예요. 전자기상기랑 똑같아요. 잘 쓰면 이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문헌종각 분야는 내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지식 정보를 다루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만 재미 삼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요즘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AI가 만들어낸 지식과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을 내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도서관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인간이 만든 지식, 얘는 AI가 만든 지식, 로봇이 만든 지식을 내가 구분해서 전달해줘야 되나? 그걸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어떻게 서비스해야 되지?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고민을 합니다. 나 대신에 로봇이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 앉아서 얘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만들어낸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입문하기 기계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학생분들이 남겨주신 두 가지 질문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지식정보 문화 트랙이라고 하면 사서가 먼저 생각나는데 이외에 졸업한 선배님들이 어떤 곳으로 많이 진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제 취업이 여러분들 주 관심사겠죠. 사서가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만큼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하게 비교하면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 도서관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서로도 갈 수가 있고 그거 말고도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내 소개하면서 여기가 7번째 직장이라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사서직 공무원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야 가능한 일이고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도서관이나 기업에서 자료관리요원, 사서라는 신분을 갖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까지 나오게 되면 그 기록관리 전문 요원이라는 자격증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면 국가기록원이나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 쪽에 있는 기록관리 전문 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쪽에서 큐레이터도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IT 쪽 기업에서 기획자라던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DB 관리자로도 일을 해본 적이 있고 IT 쪽 분야에서도 충분히 여러 번 역량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출 방향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취업 성과를 낸 제자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아마 교수님들마다 조금 답변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취업생들이 나왔을 때 눈이 가기도 하고 신경이 더 많이 쓰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헌정보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쪽을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셋 관련된 기업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또 한 명은 AI 관련된 분야. AI로 불법 침입을 탐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회사 쪽에 취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쪽으로 인력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 분야에 있다 보니 자주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친구들이 많이 기억에 남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진호 교수님께서도 이나담의 공식 질문들 들어야겠죠? 지식정보문화 트랙이란 뭐뭐를 담는 그릇이다.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공식 질문이라고 한 거 보니까 다른 쪽에도 다 질문한 것 같은데요.
지식정보문화 트랙이 뭘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내가 대학에 와서 이 전공을 하면 내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를 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릇이고요. 그건 사회 나가서 똑같아요. 거기에 뭘 담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거지. 근데 그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뭘 담아도 괜찮아요. 일단 담으면 흔적이 남을 거고 흔적이 겹겹이 쌓이면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내가 어디 취업했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취업으로 삼지 말고 내 그릇에 자꾸 이것저것 담아봐요. 늙으면 담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전에 너무 많은 걸 담아서 덜어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담아도 괜찮으니까 많이 담아요. 담다 보면 그 흔적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목표가 될 거예요. 자꾸 목표를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로 삼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 뭘 담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이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잘 주워 담아보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멋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들과 나눈 인하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막막했던 진로에 작지만 환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필요한 정보나 궁금증이 있다면 학생회 SNS나 학과 사무실을 통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는 인하담 다음 편에서 또 다른 트랙의 전공 고민들을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